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고 만일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019년도 그 중국의 우한에서 이름 모를 폐렴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게 보고가 되면서 이제 그것들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알게 됐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호흡기, 코 있는 근처랑 그다음에 미각이 있는 코 안쪽 이런 부분에서 기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생겨 있는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말할 때 나오는 침이나 그다음에 비말 이런 재채기 할 때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마스크가 떠오르는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전파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활 수칙에서 손을 잘 씻는 이유도 이 비말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묻었을 때 그것을 잘 씻어내면 그런 감염에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증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초반에는 감기 비슷하게 이제 뭐 기침을 하는 분도 계시고 열이 나는 게 좀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체온 체크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빨리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체온이 올라간 걸 확인하기 때문에 체온을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초반에는 미각을 잃었다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서 이 코비드19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미각을 잃는 것도 많이 나타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화기의 문제를 일으켜서 오심 구토를 하거나 또 설사를 하는 환자도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무력감이나 열이 많이 나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 이런 등등의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단순 접촉자가 있고 또 밀접 접촉자가 있는데 이 둘을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2m 이내에서 접촉하게 되면 많이 감염될 수 있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경우에 2m 이상이 있었고 뭐 15분이 안 된 사람들은 일반 접촉자라고 구분을 해서 단순 접촉자는 14일 동안 격리하지는 않고요.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생활의 그 제한은 풀게 됩니다. 밀접 접촉자로 구분이 되면 이제 검사도 받고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증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2주 자가격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이러스에 잠복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잠복기가 있다는 것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증상이 없어서 뭐 내가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4일 정도는 우리가 격리를 해야 안전하게 그런 감염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보고에 따라서는 뭐 한 달 이상 39일까지도 잠복기를 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4일 정도는 반드시 접촉자인 경우에는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뭐 가장 기본은 우리 마스크잖아요. 마스크 뭐 요즘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근데 마스크만 잘 써도 예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진되신 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경우에 감염률을 5%까지 줄인다라고 보고돼 있고요. 또 건강한 사람도 같이 쓰고 있을 거예요. 둘 다 마스크를 쓸 경우에는 1.5% 미만으로 줄인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웬만한 그런 방역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 마스크를 잘 썼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마스크를 잘 사용하시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예절일 것 같습니다. 그 KF94, KF80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KF 뒤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숫자가 높은 거를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KF라고 하면은 코리아 필터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그 이제 정도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아주 작은 크기의 미세 입자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80% 이상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KF8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4, 더 작은 마이크로 4m의 작은 입자까지도 이건 이제 세균을 더 막을 수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 막았을 때 94%면 94, 또 KF99, 99%까지 완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많이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더 촘촘하니까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뭐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가능하신데
뭐 그걸 쓰고 말을 하거나 좀 빨리 걷는다든지 그럴 경우 좀 불편할 수 있어서 KF-AD라고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비말만 막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덴탈 마스크라고 네. 그런 KF가 아닌 마스크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일단 비말이 전파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KF의 한 60에서 80% 정도의 그런 방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서 그런 마스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보시고요. 네. 미세먼지가 많을 때나 이제 병원 내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KF80 이상의 것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걸 쓰셔도 여름철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 답답한 걸 쓰고선 자꾸 내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그러네요. 표현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령에 따라서 혹은 그 맞는 시기에 따라서 백신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네, 백신은 우리나라 보통 지금 현재 4가지 종류의 백신을 맞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했던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다음에 얀센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네. 현재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 화이자랑 모더나가 되고 있는데요.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까지의 그런 2차 접종 기간을 두고 있고요. 간격이. 네. 예.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에서 1달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모더나도 4주 정도로 하고 있는데 뭐 며칠 전 발표에서는 조금 연장해서 5주까지 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 상태가 발표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백신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맞추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거든지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런 예방 접종률이 좋다고 돼 있고요. 백신을 해서 항체가 잘 생기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고르실 필요 없이 본인에게 차가 오는 것을 빨리 맞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던 정부의 지침에 따라 맞는 것이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기저질환 때문에 복용하는 약이 많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걸까요? 네,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더구나 더 빨리 맞으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그런 코로나에 걸리는 걱정보다도 부작용을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데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생길 치사율이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부분의 그런 지금 맞아지고 있는 그 백신들이 그러한 기저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다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들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시고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백신과 다른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는 걸까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상으로 많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아시는 것처럼 개발되고 시행된 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요. 많은 백신들과 같이 접종을 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연구 결과가 부족하긴 하지만 네. 큰 차이가 없다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그냥 보통 2주 정도는 띄어서 하는 것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백신을 맞으면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우리 몸에서 그런 항체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백신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한번 맞고 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백신이 어느 정도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요. 보통 4주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요. 또 백신에 따라서는 2차 접종 후에 더 항체가 많이 생겨서 대부분 접종이 끝나고 나서 4주가 됐을 때 가장 항체가 많다고 돼 있고요. 물론 그 항체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3개월, 6개월 정도까지만 현재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되면 조금씩 항체가 주는 거로 돼 있어서 이 코로나 백신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러한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독감 백신처럼요. 네,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코로나19 완치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될까요? 네, 코로나를 앓으신 분들의 항체를 조사해 봤더니 100% 다 항체가 생기지 않은 거로 나왔고요. 그래서 보통 3분의 1 정도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보고도 있고 약간씩 보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코로나를 앓으셔서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길게는 6개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시면 항체를 예방 접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